자, 이제 화식열전을 이제 다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이 소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공부의 로드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식열전을 만난 당신, Where are we now? 우리 어디에 있느냐? 타임라인. 앞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은 화식열전의 이 기승전결을 그 태사공께서 미리 밝혀놓은 건데, 첫째, 돈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알게 되자 부자가 되려면 이익이 흘러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회, 교회, 그 다음에 정, 세상의 이치와 내가 돈을 버는 이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상인이나 과학자나 뭐 의사, 변호사, 뭐 발명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항상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메꾸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인이죠. 그래서 상인은 참 좋은 것이라고 이 화식열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벌려진 차이를 다시 메꾸는 일을 하는 것을 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 이도, 교, 회, 정, 재를 지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소봉이 되자라는 로드맵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면 돈화가 생기는 원인지가 있다. 하늘에서 돈은 하늘의 재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아무튼 돈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지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익이 흐르는 길도와 법도가 있다. 리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뿐이다. 두 번째 스텝이고요. 세 번째 스텝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으니까 배우고 참여해라. 무조건 돈만 좋아했지 사실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기며 어디에서 생기며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흐름과 너 자신을 조율하라. 세상의 흐름과 너 자신을 조율하라. 이것이 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누군가는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게 되는 재. 이거 참 중요한 가르침으로 마지막 스텝으로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쳐서 화식열전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단어 소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로는 그 하얀, 흰, 소박한 그런 백의 그런 뜻이고요. 하얀 옷이라는 뜻이고요. 봉은 봉토, 봉건영주 하는 것처럼 벼슬은 없지만 하늘에서 자기를 받은 봉건영주처럼 끊임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자가보장 100억을 찾아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봉이 되기 위해서 올해 1년 잘 공부하셔서 정말 강의하는 저나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이나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나 소봉이 되시는 것을 이 교육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화식열전 2를 제가 이번에 화식열전 2를 쓰기 전에 11년 전에 썼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 그리고 또 1권을 쓰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삼성증권 PB 연구소 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화식열전 2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식열전 2를 다시 제가 이 앞부분에 넣습니다. 그 순서는 왕도와 패도, 발제와 취재, 태극기와 땅의 이치, 물질의 이치, 인간의 이치, 하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체제, 하늘의 인사고과 제도죠. 3귀, 3귀 중에 1귀 사람, 3귀 중에 2귀 돈, 3귀 중에 3귀 돈의 정, 하늘의 셈법. 그 다음에는 천지도 모르는 놈,
그 다음에는 가격과 가치, 그 다음엔 인간의 욕망과 돈, 돈의 신, 계연과 법률, 사람과 돈의 이치, 돈과 지식의 케미스트리. 이렇게 16 챕터로 1권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먼저 태사건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나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늘의 인사고과 제도가 뭐냐? 라는 것이 그 화식열전 첫머리에서부터 강력하게 나옵니다. 결국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선악이 아니다. 착한 사람한테 가고 악한 사람한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간다. 하늘의 인사고과 제도, 돈의 법칙과 사람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혹은 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돈의 이치를 알고 그 재산을 끝까지 취재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또 우리 개연처럼 잘 베풀더라 사람들한테. 바로 정과 재, 전반적인 화식열전의 그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식열전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정조대왕께서 정약용 할아버지한테 이 화식열전 해설하는 사람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 바로 그분이 함자가 그 양평에 계시던 동산처사 정양음이라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화식열전 주를 정조대왕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린 나이처럼 기뻐했다라는 건데 이번 함자를 제가 빼먹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영의정 성함을 잘 몰라서 제가 최영의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호는 번함이고 함자는 최재공 할아버지십니다. 정조 임금 당시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다 지내신 명재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역시 돈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이분도 모르셔서 정조대왕이 많이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패러그래프 1을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같이 공부하고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요점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한 태사공의 결론을 한번 태사공 사마천 선생의 결론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자하고 이제 그 사망 오제 시절에 이제 사망 시대가 나오는데 도대체 노자가 말했다는 왕도 정치 시대는 언제냐? 한번 우리가 보고요. 태사공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태사공이 모르겠다고 한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대였는지 그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은 공자님이시고요. 공자님이 뭐 제자들에게 이제 참 세상 이치, 하늘의 이치 뭐 안 가르치시는 게 없잖아요. 다 가르치시죠. 귀신 얘기 빼고 다 하시는 분이 이제 공자님이신데 이 공자님이 참 좋아하던 사람이 그 백이숙제라는 그 은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에 고죽국의 왕자였던 동이족이죠. 우리 직계 조상들이죠. 이 이제 백이숙제전으로 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졸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식열전 70권 중에 끝으로 끝나는 게 돈에 욕심이 없는 백의와 숙제로 시작해서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거론하는 이런 화식열전으로 끝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백의숙제를 이제 화식열전 처음에 참 놓았는데 그 사기열전 처음에 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엔 노자를 놓습니다. 노자로 시작을 하는데 참 노자 뭐 훌륭하신 분이죠. 네, 사마천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은 맞지만 시대가 변했소이다.
영어도 뜻글자고요. 한문도 뜻글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 중국 서적을 공부하면 참 미닝 레터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쉬운데요. 저도 톨스토이가 번역한 노자 도덕경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자료 찾느라고 알게 됐으니 참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공자, 무슨 백이숙제, 노자 이분들에 대한 태사공의 한마디는 당신들 말은 지금 세상과는 맞지 않소. 이렇게 화승열전은 시작이 됩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노자가 말했다. 지치지극 정치를 아주 잘하면 림국상망 이웃나라가 서로 보이고 개구지성상문 닭과 개우는 소리가 서로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도 민각 감기신 기식 국민들은 각각 자기들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랬고 민각 미기복 자기들의 옷이 제일 좋다 그랬고 민각 안기속 자기들의 풍속이 제일 좋다 그랬고 민각 락기업 우리들의 일이 제일 좋다 그랬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자기 상태에 만족하면서 지노사 불상왕래 늙어서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구하는 게 없었다. 욕심이 없는 거죠. 왕도의 시대였죠. 그런데 필용차, 위, 무만, 근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막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리키고 강제를 해도 도민, 이목, 국민들의 귀와 눈에 색칠을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옛날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즉 기무행의 거의 그렇게 되지 않더라. 참 정신 문명 시대에 살던 시대에서 물질 문명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도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역사책에다가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사마천 선생님은 노자 시대의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또 먼저 공부할 거는 이 사마천 선생님 참 재밌는 사람인데 알베르 까미 우리 뭐 가수 나훈아 형님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랬던 것처럼 사마천도 너무 부조리하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정말 아버지 때부터 당신한테 충성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태사공 자서에 넣었는데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그리고 이릉 장군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알베르 까미도 참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아무리 불행한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똑바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까미가 얘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자살을 하느냐 희망을 갖느냐 두 가지인데 그러면서 그리스의 시지프스 신화를 소설을 썼죠. The struggle itself toward the heights. 암만 높이 이제 돌을 굴어 올리는 것도 그 뭐 인간인 이상 인간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지프스처럼 살아야 된다. 설사 등산은 왜 해요? 내려올 거면서. 그럼에도 내려오는 거 알면서도 다 올라가듯이 시지프스도 참 힘들어서 동그란 바위를 산에 올리면 또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시지프스는 제우스한테 찍혀서 천벌을 받는 거죠. 아마 까미가 생각하기를 인간은 하늘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참 벌받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도 이제 돈에 대한 고통을 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태사공이 말한다. 무릇 천하 태평 성세였다는 신농시 이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신농시, 하우시,
신농씨, 태호복희씨, 여화씨, 수인씨 다 이제 그 화족들이 중국 대륙에서 자리를 잡기 이전에 그 동이족들이 이제 환인시대, 환웅시대, 단군시대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 역사 시대에 난 잘 모른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망오제 시절에서 사망시대는 근거 없다 이러면서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농씨 이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 아까 노자가 뭐라고 그랬는데 난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글자로 기록된 시경이나 서경에 문자로 역사가 기록된 우나라 하나라. 이 우나라라는 것은 요순우탕 순임금의 고향이 우죠. 그래서 우나라라고 하고요. 하우씨 그 하나라 이제 우임금. 그 다음에 탕임금은 이제 은나라. 그러니까 요나라,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상나라가 나중에 이제 은나라로 바뀌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동이족, 우리 직계 조상들이 세운 나라죠. 아무튼 그런 나라들 이래로 이목, 욕, 극성, 성색지오 욕망이 인간의 본질인 이상 사람들의 눈과 귀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을 무척 좋아하고 구욕궁, 추한지미 환은 이제 여기 돼지 시자 보이죠? 돼지고 추는 풀추자인데 아마 소나 양이나 그런 사슴이나 그 풀을 뜯어먹는 채식동 가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나 이런 양고기나 이런 돼지고기 맛을 사람들이 이미 보고 나니까 이게 달라졌다. 그래서 또 몸도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좋아하고 신안일락 거기다가 and 그 마음은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긍지 갖는 거 좋아하고 세력 갖는 거 좋아하고 능력 보이는 거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 입맛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사속 지점 민구이 풍속이 이미 그렇게 백성들한테 물들은 지는 오래됐다. 수호설 이묘론 그러니 아무리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묘한 뭐 이런 설명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간 벌 받아요 이런 식으로 암만 설명해 봐야 종불능화 결국은 되지 않더라. 결국은 정신문명 시대에서 물질문명 시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 블루오션 시대에서 레드오션 시대로 왕도에서 패도 패왕별이 패권 이제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세상에서 패도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태사공의 이 화식열전의 첫머리를 간략하게 복습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모르 파티 아모르라는 것은 라틴어로 사랑이죠. 그 다음에 파티는 운명이죠. 니체가 한 말인데 우리 뭐 방탄소년단과 이제 우리 김연자 씨가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참 대히트를 시켰는데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두신 28자를 다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아모레 파티하고 아모레 파티하고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게 무슨 파티하는 거로 알고 있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사공도 그러면 지금 욕망이 바뀌었지만 과유불급이라 그 욕망을 잘 간직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런 것은 태사공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운명대로 살으면은 주어진 운명대로 살으면 어닝머니 발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소봉이 되는 취재 이거는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이 화식열전은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신 100억 그 100억을 찾으실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러분을 소봉으로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태사공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참 노자가 말했다는 그런 시대는 언제였을까? 태사공은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책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썼는데요. 여기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잘 생기셨죠?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a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대충 아시겠죠? 바로 탁오르.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학교 다닐 땐 몰랐지만 커서 역사책 같은 걸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아니 탁오르가 얘기했다는 아시아에 빛나던 등불이었던 적이 언제지? 고구려? 고려? 신라? 언제예요? 백제? 왜 우리는 모르는데 이 탁오르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참 일본이 1929년까지 탁오르를 참 그때 배로 왔을 텐데 3번이나 일본을 방문했더라고요. 한국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못 오니까 이런 시를 남겼는데, 언제예요? 언제 한국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의 등불이었죠? 바로 그때가, 우리는 모르는데 저분들은 알고 계시는 시대가 있나 봅니다. 우리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에 의해서 역사 왜곡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태사공이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참 저희 학교 때만 해도 돈이면 다냐? 사람이 배워야지. 그래서 지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지식이 공유 세대가 되니까 돈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보시다시피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멀리 앞을 보지도 못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앞을 보는 것 같고,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좀 공부도 한 사람은 좀 멀리 보고, 돈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보더라. 이렇게 되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지식인들이 돈 욕심을 내니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식인들이 돈 욕심을 내면 그 세상은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인데, 참 지금도 그런 시대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안 그랬던 시대가 참 한 번도 없었죠. 계속 지식인들이 욕심을 내죠. 보통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때,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또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베트남도 초기 때, 중국도 초기 때, 제가 2004년도에 삼성증권 지점장이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 은행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배우고 가기도 했고, 센젠의 서호그룹 회장이 와서 배우고 가기도 했고, 북경 부시장이 저한테 배우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참 중국의 지식인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배우러 와서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지식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은 돈을 탐하게 돼서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사공이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시기, 바로 정신문명 시대에서 물질문명 시대로 바뀌면서 정신문명 시대의 엘리트들이 물질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참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태사공이 하고 있는 거죠. 이 태사공이 모르겠다고 한 시절, 탁오르 할아버지는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시절이 우리 역사책에서 잘려나간 바로 환인시대, 환웅시대. 한국 사람들은 개천절이 뭐 당군 할아버지가 웅녀를 만나갖고 결혼해서 개조한 10월 3일날 나라를 연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환웅시대가 있었는데, 거바랑 환웅께서 웅족,
한국의 처녀와 이제 결혼을 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환인 시대가 있었고 환인 시대가 약 한 7천 년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환웅 시대 배달국 신시의 환웅 시대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곰족 그 웅녀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단군 조선이 생겨서 반만년 요 여기서 살던 시대를 반만년 역사라고 환국 시대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1만 년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세조 때, 성종 때, 예종 때 그리고 일제시대 일대 강점기 때 다 이 책은 없어지고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용도 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부독이나 그 환단고기 같은 책이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책이라고 해서 아직 그 강단 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래도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환국의 초창기 시대인 마구할미에 대한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참 신통하다,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태사궁은 모르겠다. 이때 사람들이 욕심도 안 내고 완전히 다 자기한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 역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한국 역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역사 왜곡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는 자기 직계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마천 선생한테 고마워해야 되니까 모르고서 그렇겠지. 그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